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원고등학교 1학기 기말 확통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 살짝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i m제곱 마이너스 i의 n제곱, 와, 그걸 또 다시 곱하기 한 결과가 1이 되었을 때 이렇게, 와, 1이 되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또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자, 근데 전제 조건 자체를 또 일일이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와, 자, i는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겠고, 마이너스 i도 역시 마이너스 i, 그 다음 마이너스 1, i, 1, 이렇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i에 좀 이쪽 계통이 뭔가 좀 곱하기 돼야 되는데, 곱하기 하는 방법은 이렇게 종류가 있겠죠. 근데 계산 결과가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곱하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네요. 와, 역시 마이너스를 해도 생각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하기 해서 1 되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하기 하는 방법. 마이너스 i 곱하기 하는 건 아까 거는 거꾸로 쓴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1은 뭐 1에 곱하기 때. 와, 이거 무지 재밌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곱하기 할 때만이 1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이쪽에서 마이너스 i가 나올 때는 이게 이제 1제곱일 때도 있고 5제곱일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1제곱, 5제곱. 그러니까 요렇게 되다 보면 여기가 이제 4가지가 되겠죠. 여긴 또 2, 6, 2, 6 이렇게 되니까 또 4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세제곱 할 때만 되니까 1가지, 여기는 4제곱 할 때니까 또 1가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10가지가 되겠죠. 10가지 경우가 좀 생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거에 m의 n제곱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0보다 커져야 된다고요? 자, 1의 1제곱은 안 되겠죠. 1의 5제곱도 안 되고, 그럼 5의 1제곱 안 되고 5의 5제곱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5의 5제곱 이런 형태 또 한 가지가 있겠고요. 2의 2제곱 안 되고 2의 6제곱은 얼마죠? 2의 6제곱은 64밖에 안 되네요. 6의 2제곱은 또 안 되고 6의 6제곱도 되는군요. 됐습니까? 3의 세제곱,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밖에 안 되고 4의 4제곱, 이건 되겠죠. 4의 4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지수가 몇 가지요? 3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답은 10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나오는 경우들을 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된다는 점이 불편하지만 그리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상태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겠고요. 복소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 자 조사해 놓고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을 때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짝지어졌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때 이제 가지수들을 일일이 이렇게 좀 조사해서 알아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문장에서 공부한 요소들 꼼꼼하게 잘 체킹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14번 마무리합니다. 15번 함께 봅니다.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4개, 10원짜리 동전 3개, 이렇게 쫙 동전이 있습니다. 이런 주머니에서 3개의 동전을 꺼냈는데 꺼낸 금액이 200원 미만이 되어라.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 가지수는요, 동전이 몇 개 있죠? 2개, 6개, 9개가 되네요. 9개에서 몇 개를 꺼냈습니까? 3개를 꺼냈습니다. 끝났습니다. 200원 미만 되는 경우를 일일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뭐 10원짜리가 많이 뽑아주면 적은 금액이니까 여기서부터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10원짜리가 3개 꺼내겠습니다. 10원짜리 3개 꺼낸다. 그러면 뭐 3콤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더하기 10원짜리를 2개 꺼내게 되면 나머지들은 뭐 100원짜리를 뭐 꺼내건 뭐 꺼내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무조건 1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에서 2개를 꺼낸 다음에 나머지 6개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더 꺼내도 되겠죠. 여기까지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10원짜리가 이제 하나 될 때를 좀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꺼내는 거는 이제 3콤비네이션이 있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문제죠? 이제 2개를 더 꺼내야 되는데 50원짜리 2개 꺼내는 거 문제 없고,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는 150원에 160원 문제 없습니다. 100원짜리 2개 꺼내는 게 이제 문제가 되네요. 200 넘네요.
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6 컨비네이션 2. 뭐 전체에서 100원짜리 2개에서 2개 끄집어낸 요거 하나를 뭐 빼면 되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 10원짜리가 아예 없다. 그러면 이제 3개를 꺼내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은 50원짜리에서 3개 꺼내면 되겠군요. 그러면 4 컨비네이션 3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컨비네이션 계산이 9, 8, 7에 어떻게 됩니까? 3, 2, 1 약분 3, 약분 4 됐습니까? 12에 7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4, 84가 되나요? 84 됐고요. 3 컨비네이션 3, 1에다가 3, 6, 18에다가 여기는 얼마일까요? 6, 5에 이게 15에 14인가요? 14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에 42에다가 더하기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럼 84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얼마죠? 50에 60, 65가 되나요? 오호, 가지수가 좀 의외로 좀 생각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자, 가지수는 이렇게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84분의 65 계산 결과 구했습니다. 자, 이 문제 뭐 그냥 구하는 확률 문제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일일이 요 형태를 조사해서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 200원이 안 되는 경우를 조사하는 거니까 가장 영향력을 받을 게 이제 10원짜리죠. 그래서 이제 10원짜리 개수가 이렇게 채곡.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서 있게 해서 빠뜨리지 않고 구해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의 확률 문제 중 단순하게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곱 조사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야 됩니다. 자, 15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함께 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장마철 날씨를 조사한 결과 비온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8분의 5였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마철에 어느 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목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오겠다. 5분의 1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겠다가 8분의 5라면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그럼 8분의 3이란 얘기죠. 엄청나게 비 많이 옵니다. 역시 장마철입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화요일에 비가 왔는데 그럼 수요일 날은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나눠졌다가 그러면 목요일 날에 또 다시 비가 올 이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 정도라면 뭐 가벼운 산수인데 뭐 왜 체킹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한 규칙으로 쭉 진행된다면 자, 어느 날에 비가 올 확률 Pn,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Pn-1. 그럼 그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을 P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 확률이 5분의 1. 이렇게 갈 확률이 아까 8분의 3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Pn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은 5분의 1 Pn에다가 더하기 8분의 3의 1 마이너스 Pn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1 빼기 8분의 3 계산을 뭐 차후에 미루더라도 이렇게 8분의 3 이런 형태의 우리가 점화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지금 체킹한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하죠. 왜냐하면요 금방 뭐 목요일 조사니까. 근데 이게 뭐 일주일 뒤 조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제가 제시한 이런 식이 또 간단한 거고요. 자, 계산은 뭐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화요일은 비가 왔습니다. 수요일날 날씨 조사합니다. 수요일날 비가 온다 확률 5분의 1이 되겠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조사 들어가는 거니까 B에서 B로 가야 되겠다. 5분의 1에다가 또 다시 5분의 1 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분의 4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였습니까? 8분의 3이었죠. 그럼 8분의 3을 이렇게 또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약분이 좀 이렇게 되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여기는 25분의 1인데 여기는 10분의 3이 되나요? 자, 이걸 더하면 되겠습니다. 통분이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50이 되나요? 와, 50분의 여긴 2배 주면 되겠고 5배,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50분의 17 계산이 뭐 이렇게 되나요? 뭐 숫자들은 이렇게 좀 아름답지 않게 뭐 일부러 좀 특이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깔끔깔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깔끔한 거죠 뭐. 자, 계산은 뭐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뭐 큰 부담 없이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푼 이유는 다시 비가 온 다음 날에 확률을 pn, 다음 날에 확률을 p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렇게 갈 조건이 5분의 1. 비가 오지 않았다. 자, 갈 확률이 얼마? 8분의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답해져서 이렇게 해서 점화식 만들어가는 이 절차. 이게 지금 화요일에 수요일 거쳐서 목요일 정도니까 그냥 가볍게 계산은 뭐 이렇게 처리해서 보여드리면 됐습니까? 여기 뭐 화요일에 비 올 확률이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고 계산 이제 간단히 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일주일 뒤, 일주일 뒤까지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월요일 날 했는데 뭐 금요일, 그럼 화, 수, 목 거쳐서 금 가려면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럴 때는 이런 점화식 형태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체킹한 거니까 점화식 만드는 과정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일반화 시켜가는 과정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하겠습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주사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했을 때 아주 특이한 좌표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넓이가 12보다 작아져라. 그럼 C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C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m, 됐고 코사인, 사인. 이거 뭐 우원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반지름 길이가 m 됐고요. 와우. 3분의 n파인데 n에다가 지금 주사위 던져서 나온 거니까 3분의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뭐 이런 곳에 있는 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다 좀 살짝 AB를 좀 표시해 볼까요? A점 좌표는 0,4 뭐 그건 대충 4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딱 찍고요. 두 점하고 이런 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겠다고요? 와, 그렇다면 요 점의 이 x좌표 값이 곧 뭐가 되겠습니까? 높이 형태가 되면 되겠죠. 2분의 1의 밑변 길이 8, 높이가 m 코사인 뭐 3분의 n 파이, 이게 이제 x좌표니까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12보다 작아라. 4, 3, m 코사인 n 3분의 n 파이가 3보다 작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뭐. 자, m이 1이란 이야기는 반지름 길이가 1입니다. 우리가 지금 m 코사인 3분의 n 파이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 반지름이 1입니다. 그럼 뭐 각도에 상관없이 좌표라는 것은 아무리 커져봐야 이 값이 뭐 1이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n이라는 값은 1, 2, 3, 4, 5, 6 어떤 게 나와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많은가요? m이 2가 되겠습니다. 역시 반지름이 2여가지고는 좌표가 3을 넘어갈 수가 없죠. 1, 2, 3, 4, 5, 6 6개가 또 됐습니다. m이 3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지름이 3이면 이때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 절대값이 1이 돼버리면 전체 계산 결과가 3이 되니까 여기 지금 같다가 없거든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두 개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 2, 3 안 되고 4, 5, 6 안 되고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m 값이 4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n은 그런데 이게 코사인 60도가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절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1, 2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여기 곽하고 이쪽 곽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역시 4, 5가 되겠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m이 5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 되면은 n은 역시 5의 절반은 또 2분의 5니까 또 문제 없습니다. 또 이만큼 됩니다. m이 6이면요. 6이면은 반지름 6에다가 절반에도 3이 되죠. 여기 되는 게 없습니다. 대신 여기 없군요. 자, 6개, 12개에다가 4, 3, 12 또 12개가 되나요? 24개가 되네요. 자, 그러면 36분의 24다. 됐습니까? 12로 되죠? 자, 처리돼서 나왔습니다. 확률은 3분의 2. 자, 중간에
C점 좌표가 우리를 아주 좀 괴롭힐 수 있는 원 위의 점이라는 것을 빨리 판단해야 되겠군요. 원 위의 점이라는 사실을 좀 잘 판단해서 그걸 이용해서 해보게 되면 될 수 있는 좌표들 됐습니까? 아하, 이게 각도로 따지면 60도 위치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x좌표라는 것은 이제 코사인이니까 뭐 코사인 60도가 뭐 이 길이의 절반 이런 형태니까 뭐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 아니라서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들을 일일이 조사. 와, 이거 뭐 그냥 공식 한 방으로 어떻게 좀 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잘 안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좀 조사하는 형태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17번 또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 판단해서 풀어간 부분들 복습해서 좀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랑랑랑! 여러분은 락쌤 수학과 함께 문제풀이 중입니다. 동고 18번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누는 수가 같으면 눈이 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4회 던지고 나온 눈이 다르면 동전을 2번 던진다. 자,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았을 때 4번 졌다. 조건부 확률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여기 딱 보이네요. 조건부 확률 알겠습니다. 근데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눈이 같으면 1, 1, 2, 2, 3, 3이니까 6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건 이제 확률이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분의 1이면은 동전을 4회를 던지는 거겠고 나머지 6분의 5 확률일 때는 2회를 던진다. 좀 이렇게 좀 무의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알아봅시다. 자, 6분의 1 확률일 때는 동전을 4회 던지는데 4번 중에서 지금 앞면과 뒷면이 지금 같이 나오는 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 2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제곱 바로 써도 되죠? 자, 그 다음 6분의 5에서 이번엔 동전을 몇 번 던집니까? 2번 던집니다. 2번 중에서 한 번 나와야 되겠죠. 2분의 1을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해주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은 건데 이때 4회 던졌다. 그러면 이제 6분의 1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에 2분의 1에 2분의 1 2자가 잘 써져야 되는데 자,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면 계산 결과 얼마일까요? 4, 3에 2 딱 했으니까 6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서 써볼까요? 6 곱하기 야, 이거 2의 4제곱이면 16인데 16분의 1. 이때 이제 6은 이렇게 다 센스 있게 지을 겁니다. 자, 5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됐습니까? 하하, 이거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냥 16분의 6 일단 쓰죠, 뭐. 됐습니까? 그럼 좀 슬기롭게 하려면 전체 16을 이렇게 지우면서 곱하기 4를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6 더하기 40이 되겠습니까? 6. 자, 약분 한 번 더 할까요? 3,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23분의 3 이렇게 계산됐죠? 자, 됐습니다. 뭐 뒤쪽 산술은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앞쪽 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자, 내용 정리했습니다. 주사위 눈이 같으면 4번 던지고 다르면 2번 던진다. 횟수가 같게 나왔을 때 이렇게 된다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좀 판단해 가는 게 중요하죠. 동전 4번 던질 확률은 2번 던질 수도 있고 4번 던질 수도 있는데 4번 던질 확률. 그러니까 앞면 뒷면이 같을 때는 4번 던졌을 때 2번 던졌을 때 분의 2번 던졌을 때 이런 형태의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 흐름에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건부 확률 명심 또 명심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함께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 순서상 부정방정식 형태 딱 나와 있고 의미 아닌 정수 딱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이론이죠. 중복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확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선택한 순서상이 0이 아니다 를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달라. 안 된다. 야, 근데 이게 중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x-y, y-g, g-x 이 부분이 0 되는 이 확률을 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빼면 되는데
자, 만족하는 개수는 서로 다른 세 개 중복 그렇게 해서 10개를 딱 선택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럼 0이 되는 경우는 언젠가요? 이쪽이 같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세 개의 문자 x, y, z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은 문자를 막 고르면 되겠죠. 됐습니까? 호호호,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골라보죠. 뭐 세 개 중에서 어떻게 되겠다. 두 개, 근데 세 개가 같을 경우는 있나요? 세 숫자 합이 10이기 때문에 세 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같은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이 말씀 안 들으면 또 나중에 혼란에 빠질 뻔했습니다. 자,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딱 고르면 그 문자가 같겠다. 근데 이 같을 때는 0으로 같을 수도 있고 1로 같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어디까지 같을 수 있나요? 5까지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어진 방정식을 좀 생각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같아지면 10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5 같아지게 되면은 합해서 이제 10 되는 거니까 5까지 같아질 수 있습니다. 0 하게 되면 뭐 z가 10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큰 틀의 식이 세웠으니까 이제 계산 좀 쳐면 되나요? 3h 10은 또 어떻게 됩니까? 13에 12 컨비네이션 10이니까 2 처리해주면 되고 12, 12를 2로 나누니까 6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는 산수 안 하죠. 6 곱하기 11 써놓고 3 곱하기 6 해서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11분의 3 나왔으니까 정답은 11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여기 한 번 더 했네. 또 P 더하기 Q. 이건 19 됐습니다. 됐죠? 자, 중복 조합 형태에서 나온 이 부분 뭐 판단 됐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때부터 중요시 다뤘던 부분이니까 됐을 텐데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냐? 야, 요거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다르다라는 0이 되면 안 된다. 같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같게 되는 경우를 반대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겠다. 됐습니까? 요 아이디어가 이 문제의 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개가 다 같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은 이제 이 기본적인 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같아지는 거니까 같아질 숫자 고르고 같아지는 경우를 조사하고, 이때도 이제 우리 방정식을 무시해버리면 이거 잘못 치면 뭐 10까지 좀 생각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자, 5까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6가지가 되겠다. 이해되셨죠? 자, 되짚어봤지만 우리가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좀 정확하게 요소,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는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점검할 점은 점검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20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공을 잘 섞은 후에 차례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두 번째 건의 공에 적힌 수가 처음 건에 적힌 수보다 클 확률을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럼 두 숫자가 막 다른 거네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전체적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에 게 크지 않으면 뒤에 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2개를 끝냈다고 생각하면은 크기 순서가 정해지죠? 근데 이제 그 꺼낸 그 공에 앞에 걸 때 뒤에 걸 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절반입니다. 절반. 확률은 2분의 1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아니 답을 알고 푸는 문제네요. 자, 증명 과정입니다. 처음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 두 번째 꺼낸 공의 수를 B라고 하게 되면 구하는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공은 1부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온 숫자를 n인 사건을 PA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자, B라는 것은 그거보다 큰 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걸 B라고 하겠다. 이때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뭐 n은 일침이 대입한 건데 이게 첫 번째 꺼낼 확률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꺼낼 이 확률을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BN을 구해가야 되는데 전제 조건, 자, 이 부분 이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되셨죠. 자, 그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아무 공이나 하나 꺼내는 거니까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만약에 3을 끄집어냈으면 우리가 B가 되는 것은 3보다 큰 숫자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9에서 n을 뺀 이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확률에 해당하는 거죠. 와, 나에 해당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사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 90 돼 있고 분의 1 나가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그러면은 이제 10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90분의 1 이렇게 딱 있고 야 이건 10이 10번 있으니까 100인데 요거는 또 2분의 10, 1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 55가 되나요? 이게 5 처리돼서 계산하니까 55? 그러면 45입니까? 95분의 45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게 확률을 구해야 돼서 이게 이제 다에 해당하는 거죠. 다 이렇게 산수해야 되는 건데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우리 두 개 끓이면 두 숫자 중에 앞에 거가 크거나 뒤에 거가 크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클 확률이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라는 거 사실 알고 푸는 그런 문제였는데 계산해서 해봤더니 확실하게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런 빈칸에 들어갈 수식을 구하시오. 이미 다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의외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그런 요소입니다. 자, 가볍게 좀 중간 과정에 좀 필요한 부분 살펴볼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A 나온 사건을 AN 큰 것을 나오는 거 B 지금 D가 더 커야 되니까 자 이때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걸 식으로 쓰게 되면 뭐 하나 꺼낼 확률은 10분의 1이었고 그 다음은 그 숫자보다 큰 거를 꺼내야 될 확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제가 계산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과정이요. 됐습니까? 아 수학 이론들이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거군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차분하게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론분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실력 향상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체킹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잘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확률 계산할 때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잘 하십시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가수 A의 팬클럽 회원 150명, B의 팬클럽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C에 대한 선호를 조사했다. 못됐다. 다른 가수는 왜 조사해? 자, 근데 70%, 50%가 C 가수를 좋아한답니다. C 가수 뭔가 매력이 있나 봅니다. 자, 가수 A와 B의 팬클럽 회원 350명 중에서 선택한 사람이 C 가수도 좋아하는 그런 일이었는 선호했을 때 A 팬클럽 회원의 확률을 구하라. 전제 조건 하에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역시 또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C 가수를 선호하는 인원수를 한번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A 팬클럽 회원 150명 중에서 70% 10분의 7이 좋아한다고 했죠. 자, 소거가 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5, 7, 35에다가 105명이나 좋아하는군요. 자, B 팬클럽 회원은 200명이었습니다. 근데 요 50%니까 뭐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 무려 100명이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아주 끝났습니다. 뭐 C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205명이 되겠고요. 그냥 합쳐서 계산했습니다. 따로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A 팬클럽 회원 105명 이렇게 해주면 아주 그냥 가볍게 끝나는 거죠. 자, 약분을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5, 4, 20, 5, 1은 5, 5, 20, 5, 1은 5. 와, 아주 독특한 숫자네요. 41분의 21. 됐습니까? 자,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서술형이라고 해서 살짝 긴 문장 같아서 보여서 살짝 겁먹는 것 같았지만 잘 읽어보니까 뭐 C 가수를 선호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A 팬클럽 회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좋아하는 C를 선호하는 인원수를 팍팍 조사해서 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05 더하기 100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좋아한다는 전제 조건 중에 A 팬클럽 회원 105명 이렇게 딱 써서 계산 마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다시 되짚어봤지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동원고 22번을 끝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